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아이라스크 석사연구생 신예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ctive 3D Shape Reconstruction from Vision and Touch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의 앱스트랙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고해상도의 비전, 여기 앱스트랙 박스 천0대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비전 기반 촉각 센서를 활용하여 3D 물체를 능동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햅틱 시뮬레이터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면 촉각 정보 또는 시각 촉각 정보를 이용하는 메시 기반 3D 형상 혹은 모델 그리고 촉각 또는 시각 촉각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형상 탐색을 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탐색 기법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 이 탐색을 액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리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The objective is to select the sequence of touch input which lead to highest improvement in reconstruction accuracy. 즉, 형상 복원 정확도를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촉각 입력의 순서를 선택하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나 하고 봤더니 a reconstruction model and a loss function. 그러니까 그냥 reconstruction 모델 좋은 프리트레인드 뉴럴 네트워크 선택하고 로스 펑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뮬레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이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로스 펑션을 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터에서는 3D 물체 형상을 넣고 그래스팅 파라미터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텍타일 리딩을 하고 그 어떤 특정 그래스핑 포인트에서 그리고 RGB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받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RGB 이미지는 그 어떤 물체 오브젝트에 대한 비전 이미지가 맞고요. 이후에 있을 내용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사용하는 비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바깥에서 고정된 시뮬레이터 상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그 오브젝트 어떤 표면을 측정하는 비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텍탈 센서에서 오는 그 비전이 하나 있는데 이 텍탈 센서라는 게 흔히 생각했을 때 그냥 촉각 센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촉각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서나 감각이 있지 이거를 센서로서 로봇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 어, 로봇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전 혹은 프레셔 같은 어, 하나의 어, 다른 센서들을 좀 이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비전 텍타일 센서도 있고 프레셔 텍타일 센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건 비전 텍타일 센서이고요. 비전 텍타일 센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센서 표면에 겔 같은 음, 명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겔을 두고 그 센서 안쪽에서 카메라로 이 겔이 어떻게 눌리는지를 측정을 해서 RGB 이미지로 로봇에게 이런 텍타일 압력 정보가, 촉각 정보가 있어라고 전해주는 센서가 비전 텍타일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를 지금 이 논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비전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살펴볼 텐데, 리컨스트럭션 모델에서는 현재 3D 쉐입 이스테이먼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모델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터치만 했을 때, 두 번째는 비전 터치를 둘 다 했을 때로 나누는데, 논문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이 실제 적용까지 간 논문이 아니어서, 음, 그냥 성능의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distance between the current predicted shape and the ground truth shape. 그러니까 현재 예측한 형상 O햇과 실제 형상 O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두 형상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유클리드 디스턴트 그냥 흔히 하는 로스 펑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떤 그 복원한 결과가 실제 형상과 유사해지도록
그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 죄송합니다. 이게 최적화 문제로 정의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원 결과를 의미하고 G1부터 GK까지 이런 그래스핑 순서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디스턴스가 최적으로 나오냐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액티브 터치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규어가 이제 시뮬레이터가 어떤 순서로,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피규어이고요. 피규어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를 로드하고, 로드된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구 위에 50개의 점을 균에 배치합니다. 어, 물체를 중심으로 두고 구로 그 중심을 감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공 안에 물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균을 배치를 해서 3D 물체 주변에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이걸 왜 액션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 하나의 그래스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점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시작으로 액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액션 스페이스가 정의된다고 하고, 그래서 로봇이 세 번째 손가락이 해당 어떤 포인트를 정했을 때 그 점 위치에 위치하게 하고, 손바닥을 구의 접행면이 노이드로 로봇 핸들을 배치, 즉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으로 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로봇 핸들을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물체와 접촉할 때까지 쭉 전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로봇 핸드가 또 손가락이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는 사지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돌아가면은 물체를 핸들을 물체와 접촉할 때까지 전진시킨 다음에 이 손가락들에 대해 최대 관절 각도에 도달하거나 혹은 접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래스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는 네 가지의 촉각 측정값, 사지니까 네 개의 측정값을 얻고 물체의 RGB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듬더듬 거릴지라기보다는 어디서 움직일지가 이 논문의 액티브 액션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쉐이프 리컨스트럭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리컨스트럭션도 마찬가지로 좀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쉐이프 리컨스트럭션은 차트 기반의 형상 복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트라는 게 무엇이냐? 차트는 여러 개의 작은 메쉬 조각을 의미하는데 이 물질 전체 표면을 하나의 거대한 메쉬 한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표면을 여러 개의 작은 메쉬 조각인 차트로 나눠서 각각 변형한 뒤에 전체 3D 표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축구공 보면은 축구공 이제 오각형으로,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렇게 천 조각으로 이루어져 구를 하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작은 천 조각들이 차트,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메쉬로 보는 게 이 공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는 이런 메쉬를 구 형태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 구는 막 수많은 메쉬 서페이스 엘리먼트, 즉 차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트는 여러 개의 발텍스를 가지고 있고 각 발텍스는 자신의 3차원 어떤 위치로 정의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메쉬를 조금 살펴보고 메쉬를 검색해서 메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비전 신호가 있으면은 비전 차트, 비전이 없는 경우에는 터치일 테니 터치 차트라고 구분을 해서 이 두 가지 차트가 함께 사용될 경우 GCN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변형하면서 메쉬의 형태의 어떤 그 물체의 형상을 예측합니다.
참고로 비전과 터치 시그널 각각을 사용할 때는 CNN을 하고 이 두 개를 합칠 때는 GCN을 사용하는데, 뭐, 당연히 그냥 GCN의 특성상 이런 RGB나 이런 것보다는 메쉬를 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선 GCN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 형태에서 액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액션 포인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를 2D 이미지로 쭉 펴서 이걸 유리좌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펼쳐서 표현을 한 게 이 피규어 6입니다. 보시면은 위에가 TG이고 아래가 VNTG인데 T는 터치, 그다음에 아래 VNT는 비전과 터치를 함께 사용한 모델 1, 모델 2 이렇게 나눈 거입니다. 그리고 음, 네, 오라클이랑 랜덤 이븐 같은 위에 전략들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다들 아듯이 이상적인 정책,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어플 바운드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분이 이제 골고루 위아래 옆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랜덤 말 그대로 랜덤이고요. MFBA는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좋게 나왔던 액션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LEBA는 학습 데이터에서 평균적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가장 많이 줄인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N에는 현재 리컨스트럭션과 가장 비슷했던 학습 데이터를 찾아서 그 물체가 선택했던 터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DDQN이 강화학습, 그러니까 현재 리컨스트럭션을 보고 다음 터치를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보시면 M과 L이 있는데 M은 메쉬 전체를 입력으로 삼은 거고 L은 레이턴트, 그러니까 메쉬를 인베딩해서 나온 그 레이턴트를 입력으로 사용한 강화학습 방식입니다. 뭐 계산량의 차이라든지 압축된 정보를 사용했냐 아니면 그냥 풀로 사용했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upervised는 지도 학습으로 각 액션의 임프루브먼트를 예측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피규어 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면 VT에서만 주황색 영역이 있는데 이 주황색이 그 외부 카메라, 그 고정된 카메라로 오브젝트를 본 영역, 즉 카메라에서 이미 인식된 영역을 뜻하고요. 또 이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하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좀 검은색 진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점이 그 액션 스페이스에서 액션 포인트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냐를 나타내는, 선택을 했냐 아니냐보다 그냥 그 액션이 포인트인데 점을 밟기가 이제 밟을수록 자주 선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피규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뭐냐면 랜덤 같은 경우는 48%가 오렌지 영역을 선택했지만 VNT에서 다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것들은 48% 이하로 이 오렌지 영역 이미 보고서 인식한 곳은 피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적인 지표와 눈으로 이제 정성적인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원래 사실 이 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 미리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는 저렇게 나오고 위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보시면 T는 이제 LEVA가 가장 잘 나왔고 VNT 같은 경우는 NN이 제일 잘 나왔는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터치 같은 경우는 비전이 없으니까 가장 좋게 나왔던 전략을 사용, 그냥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고, NN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오브젝트와 비슷한 거를 비전의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잘 받아들여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이 논문은 CD를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각적 품질은 보장하지 못한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체의 형상과 무관한 grasp parameterization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체가 항상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접근하도록 아까 살펴봤듯이 그냥 중심을 향하도록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어떤 가로 세로의 크기 비율이 크게 다른 물체에서는 접촉 위치가 물체의 중심에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아래 피규어 7을 보시면은 실제로 접촉 위치가 물체의 중심에 많이 편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이 연구의 환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앱스트랙에서 설명드렸듯이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이미 3D 메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디스커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